안녕하십니까, 김봉석 세무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법인의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에서는요, 이 대부분 제 경험상 거의 한 80%, 90% 이상 해당되는 중소기업에서 이 가지급금, 가수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님들께서, 고객들께서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시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늘 문의를 많이 하십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요, 이 가지급금에 대해서 어떤 그 의미를 좀 먼저 살펴보시면, 가지급금은 어떻습니까? 실제 회사에서 나간 돈은 있는데 이게 애매한 겁니다. 이걸 어떤 계정 과목으로 잡기가 애매해서 내용이 불분명하다든가 아니면은 또 거래가 종결되지 않아서 이게 가지급금으로 잡혀 있는 경우가 있고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법인 CEO께서 어떤 개인적으로 이렇게 자금이 필요한데 이 부분을 법인 자금을 통해서 이렇게 충당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실제 사업을 하다 보면은 어떤 가능하면 거래를 투명하게 유지하면 좋겠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대표이사가 그냥 인출해간 이런 부분은, 이게 만약에 정도가 심하다, 어떤 가지급금 정도가 아니라 정말 정도가 심하다든가 하면 결국은 이게 나중에 이제 횡령이나 배임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가지급금이 법인에서 생기게 되면은요,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 4가지 정도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법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차입금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때 발생하는 이자는 사업과 관련이 있다면 당연히 법인의 경비로 인정이 돼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가지급금이 있으면서 법인의 그 은행의 지급이자,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면 이거는 뭔가 좀 부당하지 않냐 해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은행에 지급하는 이자를 세무조정으로 부인해주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지급 이자가 비용 처리되지 않음으로 해서 늘어나는 그 법인세를 더 이제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가지급금에 대한 미수이자 입금산입, 이 가지급금에 대해서는요, 결국 대표이사가 갚을 때까지 계속 이자가 붙습니다. 여기 이자라고 하는 게 이제 12년부터는 약 한 6.9%, 한 7% 정도 이자를 내야지, 그렇지 않고 이자도 안 내고 가만히 있게 되면 그 부분의 이자만큼은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리돼서 근로소득을 상승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게 이제 문제인데요. 가지급금이 발생하게 되면 아무래도 법인 자금을 대표이사 개인적으로 가져간 거기 때문에 과세 당국의 어떤 불신이라든가, 은행에서 하다못해 돈을 빌리고 싶어도 가지급금이 많은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이 가지급금은 처리를 언젠가는 하긴 해야 되는데 처리하는 방법은 사실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직접 그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돈을 법인 계좌에 입금을 시켜야만 이게 해결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럼 과연 이제 어떻게 내가 재원을 마련해서, 자금을 마련해서 이를 법인에 입금을 시킬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첫째, 퇴직금 정산입니다. 대표이사가 은퇴 시에 어떤 퇴직금을 받아서 그 퇴직금을 법인에 다시 입금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가지급금은 없어지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그렇다면 내 퇴직금을 법인에 넣게 되면 내 노후 자금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이후에 그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자사주 취득. 대표이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회사에 파는 겁니다. 이거 말씀드렸다시피
상법에서는요, 이제 비상장 법인도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에 팔고요. 법인으로부터 그 대금을 받게 되면 그 중에 일부를 가지급금을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하시든 아니면 이제 별도로 활용을 하시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지급금을 받기 위해서 급여하고 상여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월급을 올린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예. 물론 이에 따른 관련된 부대 비용, 4대 보험, 그 다음에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세금 덩달아 오르죠. 예. 그 다음은 이제 배당입니다. 네. 회사에 돈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일단 첫 번째로 배당을 처리해서 대표이사가 배당금을 받고 그 배당금을 가지고 다시 가지급금을 변제하는 이런 방법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효과적으로 가지급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요, 계획적인 보수체계 수립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가지급금을 갚더라도 그 금액이 거액이라 그러면 과세당국에서는 과연 무슨 돈으로 가지급금을 전부 다 변제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어떤 퇴직금 규정이라든가 급여 상여 규정을 새롭게 만들어서 지금보다는 좀 더 높은 수준에서 하게 된다면 효과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적극적인 배당 정책입니다. 이 배당을 통해서 지원을 받아서 변제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유동성 장기자금 마련이다. 이 부분은 이제 결국 언젠가는 갚아야 되긴 갚아야 되는데 내가 우리 회사에서 급여를 올리고 싶어도 또는 배당을 하고 싶어도 퇴직금을 지급하고 싶어도 정말 회사에 자금이 없어서 이런 부분을 실행할 수 없다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실은 해결하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배당할 수 있는,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급여 인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이 유동성을 마련을 해 두어야 유동성을 마련을 해 두셔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지급금과 반대가 되는 게 이 가수금이라는 겁니다. 가수금은 실제 회사에 수입은 있는데 이거 역시도 가지급금처럼 거래 내용이 분명하지 않다든가 아니면 또 종결되지 않아서 이 계정과목이 미확정된 경우에 쓰는 거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 회사에 이제 돈이 없는 경우에 대표이사가 개인 자금을 회사에 투입하는 이런 것도 이제 가수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수금은요, 가지급금처럼 내가 어떤 그런 특별한 불이익이 없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가지급금보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조금 자세히 보시면은요, 내가 회사에 돈을 넣었으면은요,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회사에 돈을 넣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자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리고 그 이자에 대해서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될 것이고요. 근데 이 가수금은요, 가지급금에 비해서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회사에 돈은 들어왔는데 이게 이제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다든가 그런 과정에서 세무조사가 시작이 됐다. 그러면은 세무조사가 시작이 되면은요, 가장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매출을 누락하지 않았나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다시 바꿔 말하면 회사에 돈은 들어왔는데 세금 신고는 안 돼 있고 그런 과세당국에서는 과연 이 돈이 출처가 어디냐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적절히 답변을 하지 못하면 과세당국에서는 당연히 매출을 누락한 게 아니냐 하고 의심을 할 수가 있고요. 더 큰 문제는요, 이 가수금은 대표이사가 법인으로부터 받아야 될 채권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대표이사가 갑작스런 사고로 사망을 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상속이 될 텐데, 자금 사정이 어려울 때 이게 만약에 상속이 되면 상속인들은요,
우리 아버지의 어떤 채권 채무가 상속이라는 건 포괄적으로 이전이 되는 걸 말하는데, 이 부분에서 회사한테 받을 채권도 당연히 승계가 되는 겁니다. 근데 회사 상황이 어렵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에서 대표이사 내지는 CEO가 사망하게 되면은요, 현실적으로 그 회사 문 닫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받을 돈이 있다고 해서 이게 상속 재산에 들어가게 되면은 실제로는 내가 상속을 받지도 못하면서 그 관련된 세금만 이렇게 내야 되는 어려운 상황도 올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가수금은요, 법인에서 이 가수금을 증자, 자본금의 형태로 증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활용할 만하고요. 자, 이 가수금은요, 회사의 재무 건전성, 이제 회사가 갚아야 될 돈이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반드시 가수금을 넣게 되면 약정서, 대표이사와 그 법인 간에 언제 얼마를 빌려줬고 이자는 얼마고 하는 구체적인 어떤 약정서를 만들어 놔야 되고요. 언젠가는 가수금은 내가 회사에서 받아가야 될 거기 때문에 법인에 받을 돈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놔야 된다. 바꿔 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유동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지급금과 가수금에 대한 내용과 대응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